그녀는 이렇게 예쁘고 학벌도 높은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2001년 진성 감옥은 특별한 새로운 죄수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성 죄수는 무거운 족쇄와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그녀의 등장은 곧바로 감옥 안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죄수들과 교도관들 모두 그녀에게 큰 호기심을 보였고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기품이 있는 태도로 다른 수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출신의 높은 학력과 우아한 태도는 그녀를 중범죄자와 연결짓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사형수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양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2001년 6월 28일 오전 9시 베이징 차오양 형사관은 한 가정부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차오양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그녀는 오전 9시에 고용주의 집을 청소하러 가던 중 남자 주인이 집안에서 피투성이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정부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집 내부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방 안은 매우 어지러웠고 싸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는 가슴과 복부에 여러 곳에 칼 자국이 있었고 과도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망 시간은 사건 발생 5시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문과 창문에는 강제로 열거나 부수려 한 흔적이 없었고 집안 물건들도 크게 흐트러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강도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인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한편의 경찰들이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2001년에는 감시 카메라가 흔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구재민이 살던 아파트 단지는 고급스러워 주요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구재민이 거주하던 건물의 엘리베이터 화면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전 의심스러운 여성이 여러 차례 구재민의 집을 드나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시간은 사건 당일 오전 6시였고 이는 구재민 사망 시간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그 여성이 20대 초반의 키가 크고 우아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내며 그녀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구재민의 동생과 협력해 그 여성을 확인한 결과 그녀의 이름은 양양이며 구재민과 깊은 관계에 있던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양양은 과거 승무원으로 일했으며 2에서 3년 전부터 구재민의 애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관계를 이어왔고 구재민이 사망한 날 밤 그의 집을 드나든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양양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경찰은 양양의 행방을 찾기 위해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양양은 마치 증발한 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양양이 유학 경험이 있고 아직 유효한 스위스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녀의 어머니가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염려한 경찰은 주요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하고 양양의 출국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양양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양양의 행방은 묘했습니다. 양양은 뛰어난 말솜씨와 우아한 기품을 유지했으며 그녀의 젊고 지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가 자신의 애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찔러 죽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양양은 1976년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아 양양이 어렸을 때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얼빈에서 다시 가정을 꾸렸고 어머니는 양양을 데리고 샤먼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양양은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뛰어나 주변에서 여신이라 불릴 정도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1993년 샤먼 항공은 25명의 승무원 훈련생을 모집했고 당시 17세였던 양양은 애교에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외모와 자질이 뛰어났던 그녀는 2,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선발되어 순조롭게 훈련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북경에서의 짧은 훈련 기간을 마친 후 양양은 샤먼 항공의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 2년 만에 우수한 성과로
샤먼 항공의 10대 우수 승무원에 선정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녀의 앞길은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3월 구재민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인생에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샤먼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구재민은 양양의 젊고 지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젊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양양이 풍기는 독특한 기품과 침착한 태도는 구재민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양양은 구재민과의 관계에서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구재민은 양양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고 이는 양양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구재민의 지배적인 태도는 양양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으며 양양은 그로 인해 점차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구재민은 자주 양양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그녀의 동선과 친구들에 대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양은 자신의 사생활이 완전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재민과의 관계는 그녀의 삶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고 양양은 이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사랑이 점차 폭력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낀 양양은 구재민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양양은 우연히 진구와의 대화 중에 구재민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구재민은 이전에도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양양은 더욱 두려움을 느꼈고 구재민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구재민은 양양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며 강요했습니다. 양양은 결국 구재민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고 그녀의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양양은 친구에게 구재민과의 관계에 대해 상담했지만 친구들은 양양에게 구재민은 좋은 사람이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양양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감정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구재민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양양과 구재민은 또다시 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구재민은 양양의 친구와의 관계를 질투하며 폭언을 했고 양양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구재민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양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구재민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의 폭력적인 성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양양은 구재민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그의 집을 방문할 계획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양양은 구재민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전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양의 그 결정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양양이 구재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불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구재민은 양양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양양은 그로 인해 더욱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양양은 자신의 결심을 전할 준비를 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구재민은 그러한 양양을 감정적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다툼은 격해졌고 구재민은 양양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를 배신할 수 없어. 양양은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리며 이젠 더 이상 못해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구재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양양은 구재민이 예전에 자신을 때린 기억이 떠올라 두려움을 느꼈고 그 순간 생각해낸 방법은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양은 주방에서 칼을 집어들고 구재민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구재민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통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구재민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로 양양에게 다가왔고 이로 인해 둘 사이의 싸움은 격렬해졌습니다. 양양은 결국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순간적으로 구재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구재민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양양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양양은 충격에 빠진 채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양양은 며칠 후에 구재민을 찔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양은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와 그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양양이 겪었던 고통과 갈등, 그리고 그녀가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는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양양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름다움과 지성을 가진 그녀가 겪은 사랑의 고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랑과 폭력의 복잡한 관계를 체험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양양의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지능을 가진 여성이 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